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18강이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선생님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프롤로그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아주 큰 주제 딱 3개면 끝납니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만약에 제가 한국사 시간을 하면요. 하나씩 가지고도 다 50분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정도 아주 굵직할 만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들이 옆에 있는 그러한 저희 내용 정리 잘 해놓은 칸 있죠. 여기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수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문제 풀고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있었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모군란이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본 중심의 개화를 추구했었던 금찐 개화파들은요. 마음이 좀 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이죠.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었습니까? 갑신 정변이 있게 되었었던 것이죠. 우정국의 축하연을 계기로 삼아서 당시에 이제 민씨일파들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하면서 그들만의 개혁, 그래서 뭐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면서 나름의 개혁을 했었는데요. 민중들이 생각했던 것보단 아주 뭐 크게 이제 호응해주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청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었던 이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 갑신정변 역시 누구에 의해서 진압당할까요? 청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역시 일본 중심의 그 개화파랑 청 중심의 개화파가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대립하는 구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1894년도에 있었던 맞습니다. 청일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청일전쟁에 나오게 되었던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동학농민운동이 되겠고요. 이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이게 1차 동학봉기가요. 1차 봉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진압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할까요? 청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청일 양국 간에 맺어진 조약이 있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텐진 조약이 되겠는데요. 그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이 85년 이후에는 청일 양 군대가 다 철군하지만 혹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조선에 파병하게 되면 상대국에게 알려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을 이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일본한테도 알렸고요.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일본은 거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에서 뭐가 터지게 되었습니까?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되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요 시기쯤에서 우리나라에 또 뭐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다.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거.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이 있고요. 2차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도 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요 3차 갑오개혁을 다른 말로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 해서 아마 요 하나하나의 대주제들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로 문제 받친 요 지역이 바로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살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요. 151페이지의 그 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회 35번입니다. 자료와 관련된 제도가 시작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건 사실은 뭐 갑신정변 문제도 아니고요. 너무나 좀 무난했던 문제입니다. 우정총국 있고요. 우체통 있습니다. 우체통. 그래서 우정총국의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었던 게 갑신정변이고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근 10년 정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편제도가 실시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우편제도가 실시되었었던 건 여기 3차 갑오개혁. 즉 을미개혁에 의해서 우편 사무가 재개되게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모군란이 82년이고 대한제국 설립이 97년이니까 요 다 안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처럼도 문제가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이 우체통이 사용된 시기는 또 이
을미개혁, 즉 3차 가보개혁이었으니까요. 그거까지 포함되는 그런 연도까지 넣어놨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갑신정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갑신정변입니다. 17회 41번입니다. 다음 인물들이 주도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입니다. 뭐 딱 나오니까 이들이 급진 개화파가 되겠고요. 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갑신정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갑신정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분명히 어설픈 점도 있었고 잘못한 점도 있었죠. 근데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요 파트를 실제 수업에서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히 우리가 이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김옥균이 이때 33이었습니다. 박영용은 23이었고요. 홍영식 제가 정확한 나이가 기억 안 나는데 25인가 6이었을 거예요. 제일 막내였던 서재필은 19이었습니다. 이들의 갑신정변 5인방의 평균 연령은요 26세입니다. 저보다도 좀 한참 어리죠. 10살 이하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신의 전체 목숨을 걸고 가문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요새 20대 애들이라고 하긴 그렇죠. 20대 분들 투표 얼마나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물론 뭐 방향점이나 어설픈 이런 내용적인 면은 그렇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일본군이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되었던 건 뭐죠? 임오군란에 의해서 제물포 조약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정답 1번이네요. 옳지 않는 거 찾은 거니까요. 2번입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예, 갑신정변 맞고요. 3번입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갑신정변 역시 누구에 의해서 진압됐으니까요. 청에 의해서 진압됐으니까 그렇겠죠. 4번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롤 모델로 한 급진적인 개혁운동이었다. 맞고요. 5번입니다. 중국에 대한 전통적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었던 운동이 역시 요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같이 갑신정변이었었다라는 거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6회 3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다음에 해당되는 인물의 활동으로 서술하랍니다.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 유학했었고요. 83년도에 보빙사 일원으로 미국 시차로 유학했었고요. 85년도에는 유럽 각국을 순방 후에 돌아왔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은요. 봤더니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전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했었던 길준 유길준입니다. 유길준은 제가 공부를 해서요. 제 책에도 나왔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유길준은 기본적으로 언어 천재예요. 일본에 갔더니 한 3개월 정도 만에 일본어 기초 회화를 다 띱니다. 어느 정도 하고요. 1년 정도 지나자 완전히 능통하게 했었다고 그러고 유길준이 이제 보빙사로 미국에 가는데요. 배를 타고 한 2달 가까이 태평양을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정도 걸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이제 미국 대통령 당시 아서 대통령이었는데 아서 대통령한테까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 한 달 가까이 가게 된 거. 가는 기간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거의 영어의 기초 회화를 띄어요. 가는 도중에 거의 배워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너무 언어를 잘하고 언어 천재고 하니까 너 그러면 당시에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민영익인데요. 민영익이 너 남아서 공부해라. 유길준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버드 입학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유길준입니다. 공부한 지 1년 만에요.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갑신정변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버드를 입학하지 않고요. 유럽을 돌아서 쭉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유럽을 돌아보다 보니까 시야가 좀 넓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고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 나라도 있구나. 그 중심에 봤더니 중립화론을 펼칠 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해서 이 중립화론을 펼쳤던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서구 기행문인 서유견문을 저술한 게 유길준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하였었다는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 아닙니다. 6.1조는요.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에 망명했던 사람은 뭐 김옥균이나 뭐 박영용 같은 인물일 것이고요. 3번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한 사람은 서재필이겠죠. 4번입니다.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던 인물은 박정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학생과 기술자를 이끌고 영선사로 청에 다녀왔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윤식이 되겠습니다. 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보자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라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외세 반봉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1차 봉기와 2차 봉기를 구분하는 거. 이게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1차 봉기와 2차 봉기. 요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주화약.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이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2차 봉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에 나타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랍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하고 후천개벽을 주장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국안민을 내세웠던 종교 뭐겠습니까? 학학학 동학. 왜 동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었냐면요. 당시에 이제 서양의 학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 거부의식.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나가자라는 약간의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깃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양과 서학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반대하였다. 맞고요. 2번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였다? 아니요. 이게 동양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게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 2번 같은 설명은 이 서학에 되겠죠. 당시 천주교가 이것에 반대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으니까요. 정답이 2번이고요. 3번입니다.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했던 게 동학 맞습니다. 1860년에 창시했었고요. 4번입니다. 교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탄압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재우를 혹세 무민의 죄로 몰려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 교주였었던 최시영이 다시 교단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가 많이 확장되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1890년도 초가 되면서 우리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회복하자라는 교조 신원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유불선과 민간신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게 동학입니다. 예, 정답 2번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나오게 됐던 것인데요. 14회 3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고부봉기가 1월에 터졌고요. 그 다음에 전주화약이 맺어지게 되었었고요. 전주화약이 1894년 5월에 맺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가 맺어지게 돼요. 우금치 전투가 11월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백산에서 4대 강령이 발표되었던 건 1차 봉기 때 해당됩니다. 2번입니다. 전라도지대 집광소가 설치되었던 게 바로 이것이겠죠. 왜요? 전주 화약이 맺어지고 나서 설치됐던 게 약간의 농민 자치기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이 집광소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2번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3번입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했던 건 요거보다도 이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같은 건요. 4번입니다. 지도자인 전봉준이 체포되어 처형당했던 건 우금치 전투 이후의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보훈 집회에서는 척예향 창의가 제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1894년 이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순서 특히 1차, 2차 이 봉기 구분하는 거 언제나 빈출 문제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회 31번입니다. 가 인물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황토현에 붙이는 노래.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키가 작다 해서 녹두꽃이라 부르기도 하고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동학혁명의 수령이라 해서 동도대장 녹두장군 가라 부르기도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봉준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아니겠습니까? 잡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리를 그 당시 관군에서 분질러 가지고요 서울까지 압송한 다음에 이제
처형했었던 바로 이 전봉준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의 주장, 당연히 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1번입니다. 보국 안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바로 동학농민운동과 맞는 내용이겠죠. 정답 1번이고요. 2번은요. 국가 재정을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갑신정변에서 나왔었던 개혁정강 14개 내용 중에 하나고요. 3번입니다. 관민이 함께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제 황권 요거 나오면서 선생님 요거 약간 그 광무개혁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대한국 국제 아닙니까? 하는데 대한국 국제가 아니고요. 관민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헌의육조입니다. 예, 그 독립협회에서 주장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은요. 평안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요건 뭐죠? 1811년에 세도정치 초기에 있었던 홍경래 난의 주요 내용이겠고요. 5번입니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여 다음과 같이 힘을 합쳐 자유독립을 찾자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한제국, 광무개혁 이후에 그런 나오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19회 31번 문제는 1번 찾아가기엔 어려움이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갑오개혁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갑오개혁은 그 정말로 시험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뭐 스토리도 없고요. 스토리 라인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그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1차와 2차 갑오개혁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3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을미개혁이라고 했었죠? 네, 을미개혁 구분하는 거,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요. 5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그 아마 노란색으로 색깔 표시되는데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1차 갑오개혁은요. 1894년 여름쯤에서 한 6, 7월경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한 4개월 정도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법안을 7월은 넘어 한 7월 정도 이제 시작돼서요. 만들게 되는 4개월 동안 법안을 200개를 넘게 통과시켜요. 그 넘게 통과시켰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 군국기무처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군국기무처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국기는 사용했었다라는 거 나오고요. 무엇보다 팔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제도가 6조였었잖아요. 그것을 팔아문으로 중앙제도를 팔아문으로 고쳤다라는 거. 그다음에 과거제 폐지했었다라는 거. 사회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빨간색 형광펜을 하나 꺼내십시오. 신분제 철폐.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게 요겁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미로 가장 하나 치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뭐 되었다? 없어지게 되었었다. 1차 갑오개혁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 재정을 일원화시켰고요. 뭐 은본위화폐제도, 조세급납회, 도량형 통일 이런 거 사회적인 파트에서 있는데 요게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요. 자, 2차 갑오개혁 되면요.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팁 하나 하면 3차 갑오개혁 되면 나오는 게 간단하거든요. 이겁니다. 3차 갑오 을미개혁 되면요. 일단 우편 사무가 재개됩니다. 우편 사무가 재개되고요. 우편 사무가 뭐 시작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갑신정변 때는 요거 이제 시작이 없었으니까요. 우편 사무 시작되고 종두법. 그다음에 이제는 태양력 사용을 이제 하는 태양력 사용 이런 것들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이 을미사변의 핵심 발령 머리를 이제 자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단발령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3차 개혁의 웬만한 내용 끝납니다.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팁을 학생들한테 요걸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요. 이럽니다. 아니 제 조카가 있는데요. 갑자기 초등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삼촌, 나 학교 가더니 교장선생님이 월요일마다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학교 가기 싫어. 싫어 안 갈 거야. 막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땡땡아, 너 30일에 학교 가면 선생님 훈시 말씀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가라고 했더니 아 진짜? 교장 선생님 그 긴 훈시 말씀 듣지 않고 우리 재판소 견학 가는 거야? 아이 좋아 하면서 학교를 갔다라는 거야. 뭐라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요게 2차 가보기역에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30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7 플러스 23이에요. 그 7부, 23부로 그 중앙제도와 지방제도가 개편이 돼요. 8아문이 7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국이 8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8도가 23부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 7 플러스 23하면 30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그 교육과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법령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입국조서가 2차 가보기역에 나오게 되거든요. 교육입국조서에서 학교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성사범학교 같은 학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훈령대, 시위대 같은 그런 이제 군사조직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마다 재판소가 설치되었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십니다. 30일에 학교 가면 훈시 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 요 1, 2차 구분은 확실하고요. 3차는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다 1차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어차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23회 37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봤더니요. 뭐 개국기년을 사용했다. 과부의 뭐 재혼을 자유에 맡길 것. 공사노비법이 혁파되었었다. 아하, 이거 뭡니까? 1차 가보개혁입니다. 1차 가보개혁이거든요. 자,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시기. 다겠죠, 당연히. 98년에서 97년 났으니까 이것을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22회 3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더니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단발령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3차. 즉 을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을미 개혁의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 합니다.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태양력. 맞네요.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1차. 3번입니다. 신분제도를 철폐하기로 했었다. 요것도 1차. 4번입니다.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요거 1차. 5번입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기로 했었다. 요것도 1차. 2, 3, 4, 5는 전부 다 1차 가보기역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고요. 마지막 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4회 38번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이랍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가 반영되었었고요. 주요 기구는 궁극기무처였었답니다. 이 개혁 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봤더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1, 2, 3차 내용을 섞어버리면 이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1, 2, 3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좀 갖고 와서 섞어주게 되면서 조금은 좀 이제 난이도를 편안하게 했던 것인데요. 요건 이제 1차 가보기역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를 발급하였어요 나오는데요. 지게 발급은요. 광무개혁. 그러니까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그 황궁하고 나서 개혁했던 지게 발급 나오고요. 원수부를 설치했던 것도 역시 광무개혁입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건 1차가 맞죠. 정답 3번이죠. 그러니까 태양력 사용 요거는 3차. 3차 나와 있죠. 태양력 사용. 그 다음에 우정국을 설치했어요. 우정국을 설치한 건 언제입니까? 84년 갑신정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때 우편사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신정변에서 시작되지 못하다가 우편사무가 다시 완벽하게 시작됐던 건 여기에 있는 3차 을미개혁과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체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요 1, 2, 3차 가보개혁은 사실은 언제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시험 보시기 바로 그 전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래서 주요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복습하시는 거 누누이 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